세계 제1의 청정국가 스웨덴. 그러나 스웨덴 역시 미세먼지는 골칫덩이다. 우리의 테헤란과 비슷한 스톡홀름의 중심가인 훈수가탄 거리. 하루 평균 300만 대 차량이 이동하는 이곳은 스웨덴 중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유독 높은 곳이다. 훈수가탄 곳곳에 미세먼지 포집기가 눈에 띄는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Som skapas av de vinterdäck med dubbar som svenskar använder på vintern. 스노우 타이어의 징 부분이 바닥과 마찰을 일으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한 것이다. Vi använder ju EU-normerna och de normer som vi har problem med att uppfylla, det är 50 mikrogram per kvadratmeter över en 24 timmars period. Och den normen får överskridas max 35 gånger. Och vi har problem med att vi överskrider den oftare på vissa väldigt drabbade gator. Till exempel Hornsgatan. 그래서 2012년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훈수가탄 거리에선 스노우 타이어 사용을 금지시킨 것이다. 미세먼지 급증의 원인을 분석한 끝에 얻은 결론.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세먼지를 높이는 스노우 타이어의 사용을 금지시킨 뒤 훈수가탄의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한다. Jaha, hur mycket mindre det har blivit. När vi införde förbudet på Hornsgatan så halverades utsläppen av mikrodamm. 최근 훈수가탄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유럽연합의 기준보다도 밑돌게 됐다. 청정국가의 명성은 애초에 문제가 없어서 생긴 것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스웨덴을 청정국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탄생지 차도. 그런데 초등학교 중 수많은 곳이 도로 인근에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환경은 어떨까? 먼저 운동장 두 면이 대로변과 맞닿아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그리고 큰 차도와는 철저히 차단돼 있고 산과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의 대기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도로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방음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도로에 가까이 있는 학교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그 다음에 방음벽이 있는 학교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학교의 대기질을 점검해봤다. 먼저 미세먼지 포집기와 분석 시스템을 갖춘 이동 차량이 학교 주변을 이동하며 오염도를 측정했다. 측정 차량이 학교 주변을 10차례를 돌면서 측정했고 평균값을 냈다. 이른바 학교 오염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인데 학교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다. 결과는 두 학교의 오염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도로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주택가라든가 또 어떤 교통량이 적은 부분들이 이제 오염도가 낮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세먼지의 개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범죄 농도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같이 이제 함께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그게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밖 오염도가 교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로변의 인접, 학교 주변의 차들의 이동이 잦은 학교. 아이들이 등교 전부터 하교 시까지 24시간 복도와 교실 두 곳에 측정기를 설치한 후 실내 오염도를 측정해봤다. 하루에 반나절을 보내야 하는 학교. 과연 교실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지대일까? 차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 역시 같은 조건으로 측정을 실시했다. 네.
모든 아이들이 정문까지 1km는 걸어서 등교를 해야 하는 학교. 이 학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까? 학교 가겠습니다.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한편 소아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만든 문진표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봤다. 운동장이나 모래사장 그럴 때가 따가워요. 재채기와 함께 맑은 대로변 콧물이 학교에는 흐르는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대로변과 먼 학교의 경우 아토피가 호전된 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원래는 무슨 초콜릿 한 개만 먹어도 막 여기 여기 톡톡 이런 거 나고 두드러기 같은 거 막 나고 그랬는데 학교 와서 뭐 놀고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도 조금씩 먹게 되고 이제는 거의 다 났어요. 전신 상태와 호흡기, 순환기 질환 조사 결과 대로변 학교 학생들이 이상 증세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제 낮 시간대 햇볕이 강하고 할 때는 실은 이런 오염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발생되기 때문에 실은 그런 학교들도 낮 시간대에는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킨다기보다는 환기를 안 시키는 게 오히려 어떤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많게는 4배 이상 차이 나는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의 도심 아이들이 미세먼지의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성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린이는 단지 그냥 어른의 축소판이라고 착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린이는 실제로 성장기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연령대입니다. 그 연령대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흡수하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된다면 그 안 좋은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쁜 성분도 역시 흡수를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도심 중에서도 복잡한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한 초등학교. 쪽으로 보면 이제 뒤에 어떻게 보면 산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앞에는 이제 지상 도로가 있고 또 2층 도로로 이제 내부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오염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2배 이상 더 오염이 된 지역이고 또 오른편에는 이제 주택가이지만 이제 언덕길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이제 언덕길을 오르기 위해서 가속을 하면서 더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방음벽이 세워져 있다. 소음을 막기 위해 세워진 방음벽이 혹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진 않을까? 우리는 방음벽 안쪽 운동장과 방음벽 밖 큰 도로를 돌면서 오염도 차이를 측정했다. 학교 앞 수문장처럼 호기롭게 세워진 방음벽.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방음벽이 자동차의 소음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희가 이번 측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도로가 굉장히 혼잡한 도로에서 방음벽의 안쪽하고 실제 도로하고 오염도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까지로 오염도가 줄어드는 걸 저희가 이번 측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모토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 퀸즈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 이곳은 아즈마 프리스쿨 존, 즉 천식을 주의해야 하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천식은 호흡기 질환의 대명사. 천식을 주의한다는 것은 학교 내 공기 환경을 위해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업 중 꼭꼭 닫아놓는 창문. 아즈마 프리스쿨 존에서는 창문을 열지 않는 건 역시 규칙이다. 대신 교실마다 설치된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 We have most of the rooms are air conditioned, so we try not to open the windows. I know that doesn't sound you want fresh air, but in a place like this where it's the middle of a city, you don't want that air. 대로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도 맑은 공기를 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 아즈마 프리스쿨 존이다.
3년 전부터 뉴욕시는 학교 앞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아즈마 프리스쿨존 조항을 만들었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앞 주차를 해야 하는 스쿨버스. 그런데 주차를 할 때도 원칙이 있다. 바로 주차와 동시에 시동을 끄는 것이다. 뉴욕 스테이법으로 꼭 그 1분 안에 이 시동을 꺼놓고 기다려야 돼요. 1분 이상 하면은 이게 벌금도 나오고 이게 이 티켓을 먹게끔 돼 있어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추울 때는 고생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애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법에 따라야죠. 또 차량 통학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학교 앞 주차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학교 앞 차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른들 모두가 공감하고 애쓰고 있다. No, it's not difficult, you know, unless you're in an area that you're not supposed to be parked to begin with. But usually most people do shut off their cars nowadays. I don't know. And I know there's parents that if they see other parents with their car idling, they'll ask them to shut it off. To turn off the engines, not leave them running. First of all, it wastes gas. Second of all, it emits all the smoke and pollution into the air, which we have enough of now. Not good for everybody, especially kids in front of the schools, like small kids. No good at the time. 자동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리기 위해 뉴욕시 역시 오랜 시간 노력했다. 특히 학부모 교육에 주력했다. So we educate the children first, and then we ask the children to tell their parents. And children are the best teachers to parents. And so they go home and they tell their parents, "You can't do that, mom." 2013년 1월 13일 일주일째 안개와 연모 현상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메가톤급의 연무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기준치 50마이크로그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다. 지독한 스모그로 가시거리가 수십 미터로 떨어지고 비행기 이착륙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려 기준치의 40배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이렇게 베이징과 서울의 미세먼지 그래프가 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월 13일에는 그 중국에서 그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춘절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서 그 불꽃놀이를 많이 했고 그 불꽃놀이의 화약 가루나 그런 그 연기들이 아주 대규모로 우리나라 쪽으로 수송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에게 상륙한다. 중국 등 장거리에서 오는 부분이 약 3분의 1, 약 30%가 된다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이런 이웃 국가 간의 국제 협력 관계를 굉장히 공고하게 해서 가급적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값싼 석탄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이 더욱 극심한 중국. 국제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고 먹고 생활하는 집안의 공기질은 어떠할까? 청소에 유달리 신경을 쓰고 있다는 한 가정을 찾았다. 하루에도 2-3번씩 쓸고 닦는다는 주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신경 쓴다는데 과연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지 직접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 먼지를 포집한 즉시 농도가 측정되는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했다. 거실에 측정을 해보았더니 0.024 정도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성장기 형제가 사용하는 방. 미세먼지 농도는 0.028.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을 치자 50배가량 상승했다. 그렇다면 청소를 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까?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결과값은 0.052 정도 측정이 됐거든요. 청소 전에 비해 오히려 2배 이상 높아졌다. 그리고 가정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있었는데 바로 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리 활동이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그냥 무심결에 애들 그냥 식탁에 앉아서 책 보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직접 간다는 사실에 너무 많이 놀랐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행위가 조리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력을 사용한다거나 가스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완전 연소 과정의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어집니다.